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집권 5년차 새내기 김정은, 3번의 핵실험, 37번의 미사일쇼. 핵버튼 앞에선 김정은, 너 죽고 나 죽자. 김정은의 끝장 도발, 어디까지 이어지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국제사회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김정은의 다음 수순 무엇이고 우리의 대응카드는 무엇인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소장, 이현종 논설위원, 김주성 부의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북한 핵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제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과거에 서울 불바다 발언 한 20여 년 전부터 해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 상태에 있다. 누르면 불바다가 되고 타격하면 잿가루가 되게 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청와대를 초토하겠다, 이런 이 협박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 이번 5차 핵실험은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급 정도에는 이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현종 의원, 네. 만약에 좀 이게 서울에 떨어진다면, 서울 상공에 정말 만일에 하나 떨어진다면 좀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인데요. 실제로 이제 핵이라는 것이 억제력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된 것은 지난 1945년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발의 어떤 핵폭탄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혔는데, 사실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 같은 경우 국정원 판단으로는 한 10킬로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은 이제 15킬로톤 정도 되는데, 당시에 그 위력 자체를 보면요, 일단 바로 이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사망자가 14만 명이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 방사능이라는 이유로 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났고, 실제로 히로시마의 전체 도시 90% 건물이 다 붕괴가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위력이 굉장히 센 것인데요. 만약 이것이 지금 현재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서울에 떨어진다면 이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피해가 이제 발생하는데, 일단은 현재 어떤 이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한 62만 명 정도가 바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반경 한 3km에 있는 모든 건물은 부서진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후폭풍이라든지 또 방사능 낙진이라든지 등등의 피해를 본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력은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랑 비슷하지만 히로시마에 비해서 서울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고, 히로시마는 한 우리로 치면 한 중소도시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떨어질 때는 피해가 훨씬 클 것 같다,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핵실험한 지 한 4시간 만에 곧바로 성공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는데 북한 이춘희 아나운서의 그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핵탄두가 표준화 교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이용 기술을 확고히 틀어주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네, 이 발표를 보면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 소장님, 만약에 이번 핵실험이 정말 북한 주장대로 성공했다면 다음은 또 어떤 일을 저지를 걸로 보십니까? 네, 예, 지금 이춘희 아나운서도 지적했지만 이게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또 표준화, 국역화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단지 이번에 이제 핵탄두 실험 아닙니까? 우리가 핵무기 실험이 아니라 핵실험이 아니라 핵탄두 실험을 했다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다종화된 폭탄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실험했는지 그건 뭐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핵탄두를 실험했는데, 이것은 스카드에 실을 수 있는 무기 또는 로동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무기, 무수단에 실을 수 있는 무기로 여러 가지로 이제 거기에 맞는 사이즈에 맞는 무기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지난 1월 6일의 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번에는 수소폭탄이라는 말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표준화, 국역화를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의 1000기에 달하는 모든 미사일에 올려 세울 수 있는 모든 그 핵폭탄을 소형화했다. 이번에 정보기관이 판단하기로는 500kg급으로 1톤급의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1톤 이상인데 이번에 500kg 이하로 이제 이 소형화, 경량화했다는 것은 핵무기가 상당히 발달했다는 것이고 500kg 정도면은 SLBM에까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기술은 이제 거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거의 이제 실전 배치 직전까지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한번 다음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김정은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요. 자, 김정은이 이제 좀 제정신 아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번 박근혜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죠. 김정은에 대해서 아예 통제 불능 상태,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초기에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 이런 말까지 올 2월 달까지는 썼었는데 지금 이제 통제 불능, 즉 미쳤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1976년도 8.18 도끼 만행 사건 있을 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일단은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북한을 더 이상 어떤 대화 상대보다는 압박과 제재의 상대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일단 비정상적인 체제라는 것을 일단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본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북한과의 어떤 협상과 대화보다는 이제는 대대적인 압박과 어떤 레짐 체인지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아마 그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언급 속에 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위 이제 이 김정은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오래전에 이제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네.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급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게 있어요. 추적을 해봤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었다고요? 네네, 그렇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과대망상이 심하고, 약간 이게 난폭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 농구를 하거나 이게 지기 싫어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건 어디까지는 유년 시절의 성격이고, 지금 보면 김정은의 역시 그 성격이 오히려 또 이게 증폭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이 겉으로는 이게 핵경제 병직 노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너무나 되게 경제는 뒷전이고 핵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주민들도 힘들어지고요. 김정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고립과 그런 외면 앞에서 또 강력한 제재 앞에서 이걸 어떻게나 타개하기 위해서도 이게 핵적으로 좀 너무 올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또 동시에 이게 공포 정치를 계속 행행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보면은 이게 공적인 감정보다도 사적인 감정을 너무나도 이게 강력하게 강하게 표현을 하는 이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렸을 때도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비용 어디서 나왔나? 실제로 이제 4차 핵실험 당시에 비용이 한 15억 달러 들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 5차 핵실험을 금방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 일단 한 2조 원이면 북한 주민들이 한 2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 비용이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인구를 한 2,500만 정도로 가상을 해본다고 해도 당연히 2년 이상의 식량이 나오지 않겠냐 이건데요. 여러 가지 이게 핵시설 건설하는데도 6, 7억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전에 구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는 상당수 조금 이게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현재 계속 이게 탕진을 하고 있는 이런 돈들은 역시 해외에서 끌어들이는 거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부작용이 일어나서 벌써 이게 그 고위층들이 탈북도 하고 있고 하지만 국내적으로도 역시 북한의 포맷을 보면은 예전부터 이게 주민들을 상대로 중성의 외화벌이니 중성의 금인에서 수탈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자꾸 이렇게 무리수를 뜨면서 계속 충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앞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이게 부작용이 커서 올해 겨울에는 뭐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에 하면은 제2의 고난행군이 시작된다. 이 정도로 이게 국내 상황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실험을 하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하는데 안 소장님 보시기엔 또 어떤 데서 이런 돈을 조달했을까요? 네,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만도 200억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 국가, 깡통 국가입니다. 근데 아마 이 비용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최근에 뭐 평양시 건설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김정은이 지금 쓸 수 없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탕진하고 특히 핵 개발에는 이제 2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동안 김정일이 상속해준 스위스의 40억 달러의 그 비자금도 좀 들어왔겠지만은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특히 이제 북한 군부가 그 중국에게 이제 서해안과 동해안의 어업권을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좀 현찰이 들어오고 이런 면에서 아마 김정은이 상당히 그 돈을 우선 갖다가 핵무기 개발에 탕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천해 요새 풍계리. 자, 그곳은 어떤 곳이냐? 소위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곳이 바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인데요. 북한이 이제 발표하기는 방사능이 유출된 게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안 소장님도 어떻습니까? 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는 이제 백두산으로부터 불과 1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화강암으로 된 이제 만탑산이 있어서 그 만탑산에 지금 지하경도를 뚫고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당국은 아무런 그 방사능 유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의 어떤 그 이런 밀폐 능력이나 관리 능력이나 이런 거 볼 때 핵 그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아무런 그 준비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마 이 길쭉은이 천혜의 그 핵실험 여지로서 유리한 건 분명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30km 이내에서 많은 그 알 수 없는 병, 즉 뭐 의사들이 내린 진단은 뭐 귀신병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당국이 이미 의사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려서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찾아오면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지 말라 이런 사전 지시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지역 근방에서 계속 확산이 돼서 그런 병들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김정은이 이 지역에 절대 가지 않는 것만 봐도 거기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소위 이제 풍계리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원인 불명의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앓고 있어서 소위 귀신병이 돌고 있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